앞으로 어떤 아파트가 오를까요? 저는 이 질문에 항상 같은 대답을 해왔습니다. 그 대답은 아직 덜 오른 아파트에 투자해라입니다. 저도 이 원칙을 지켜서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불릴 수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아직 덜 오른 아파트는 비규제 지역의 지방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방의 아파트는 수요도 없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당연히 아무 아파트나 사면 위험합니다. 지방의 아파트 중에서도 사면 안 되는 아파트가 있고 충분한 수요가 있는 앞으로 오를 만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국의 부동산이 다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 거의 안 오른, 아직 덜 오른 아파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파트는 비규제 지역의 지방 아파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비규제 지역 아파트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고,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비규제 지역 아파트를 하나씩 시리즈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영상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비규제 지역 아파트에 투자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직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투자의 본질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라도 이미 비싸게 사면 좋은 투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비해 비규제 지역 아파트는 말 그대로 규제가 없는 지역이고, 규제가 없는 이유가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중에서도 많이 오른 아파트 말고 아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 덜 오른 아파트를 찾으면 되는데요. 특히 저는 현재 상황으로 인해 저평가되는 곳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곳은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든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부동산 하락장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곳입니다. 주변 도시 아파트들과 비교했을 때 이미 가격이 저렴하고 계속되는 물가 상승분도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아직 안 오른 아파트가 오른다는 건 거의 진리에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수요가 꾸준히 있는 아파트를 찾는 눈은 길러야겠죠. 주식의 경우 안 오른 주식은 계속 안 오를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수요가 있고 아직 오르지 않은 아파트는 결국 주변 도시와 키 맞추기를 하며 오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땅값이 있고 건설 원가도 있으며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러한 아파트는 그 가치가 반영되어서 비싸야 하는 것 아니냐, 아직 안 오른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아파트의 경우 최소 억 단위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사고팔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바로바로 반영되기가 힘든 면이 있고 지금 눈에 보이는 가치에 사람들은 무시를 하거나 욕을 하는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도시와 같은 경우 거의 모든 신도시가 처음에는 엄청난 욕을 들으면서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분양가가 왜 이렇게 비싸냐, 송전탑이 있어서 여기는 절대 안 된다, 누가 공동묘지 있는데 살려고 하냐 등등 실제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대다수였던 신도시들은 현재 분양가 대비 3배까지 오른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아직 오르지 않은 비규제 지역 아파트를 찾으면 됩니다. 간혹 앞으로 좋아지긴 힘들지만 그 절대 가격 자체가 저렴한 아파트들도 있는데 이러한 아파트 또한 투자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아직 오르지 않은 아파트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지역을 앞으로 시리즈로 소개할 테니 구독 안 누르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세요. 비규제 지역 아파트에 투자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세금적인 측면 때문입니다. 지금은 규제 지역에서도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동안 해준다는 등 세금적으로 제한이 풀리기는 하지만 저는 취득세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1주택은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어디를 취득해도 취득세는 1%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1주택자부터는 취득세가 달라지는데요. 1주택자가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 1%, 규제지역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8%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고 시작하는 게임을 싫어합니다. 만약 취득세를 8%, 12% 낸다고 한다면 이미 현재 가치에서 손실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로 돈을 잃고 시작하는 게임입니다. 나중에 그 이상 오르면 되긴 하지만 미래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취득세 중과를 맞게 되면 현재는 손실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 누구도 미래는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취득세 중과를 내지 말고 지고 시작하는 게임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은 취득세 중과를 내고도 잘하고 계시니 불인이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또한 비규제 지역의 경우 보유 2년만 해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반면 규제 지역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지역 근처의 아파트를 골라야 한다는 투자의 제한도 생기겠죠. 취득세와 양도세 관점에서 저는 가구당 2주택은 채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2주택은 규제지역 플러스 비규제지역,
혹은 비규제 지역 플러스 비규제 지역으로 만드시길 추천드리고요. 만약 규제 플러스 비규제로 가신다면 첫 번째 규제 지역은 내가 실거주 할 수 있는 경우에 매수하시는 게 좋은데요. 실거주를 하면서 주거 안정성도 확보가 되면서 2년 실제 거주함으로써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비규제 플러스 비규제의 경우 오직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로는 내가 직접 살지 않아도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가능하고 거주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전국을 투자처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식들 중 저는 오로지 투자의 관점에선 비규제 플러스 비규제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규제 지역의 경우 이미 안 오른 데가 없을 만큼 투자로 오를 만한 아파트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며 내가 실거주를 하면 그만큼 깔고 하는 투자금이 많이 묶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또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남의 눈이나 내 현재 생활을 조금 포기해도 그냥 최대한 저렴한 월세에 사세요. 그래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투자금이 많아지고 그 투자금을 활용해서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가 샜는데 세금의 측면에서나 내 자금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나 비규제 지역 아파트에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충분한 공부를 하는 것은 필수이겠죠.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아직 오르지 않은 아파트를 찾아보고 이 아파트가 꾸준한 시효가 있을지, 그리고 현재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혹은 절대 가격 자체가 아주 저렴한지 이러한 기준을 갖고 찾는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좋은 아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규제 지역 아파트 중 어떤 아파트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고 실제 예시들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